안녕하세요. 시니어 매트릭입니다. 오늘은 40년 경력의 한의사가 직접 들려드리는 새벽에 깨도 5분 만에 다시 잠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을 자다 보면 꼭 새벽 3시 무렵에 눈이 떠지는 일. 그 뒤로는 아무리 몸을 뒤척여도 잠이 오지 않아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던 긴 새벽을 견디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머리가 무겁고 몸은 마치 납덩이처럼 끌려다니는 느낌. 그 피로가 하루 종일 이어지지는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넘깁니다. 내가 예민해서 그렇지. 이젠 노화가 오니까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체념하시죠.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그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의 리듬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이며 그 리듬을 되돌리면 누구든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한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분들의 불면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잠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러워질 때 스스로 찾아오는 손님이라는 것을요. 저 역시 불면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60이 넘던 해 새벽마다 눈이 떠지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머릿속은 멍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내 몸의 기운과 호흡이 어긋난 탓이구나. 사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시간을 폐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의 기운이 폐로 모이는 시간이죠. 만약 이 시간에 자주 깬다면 폐의 기운이 약하거나 심장에 열이 과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도 90분 주기로 깊은 잠과 얕은 잠을 반복합니다. 새벽 시간대는 자연스럽게 수면이 얕아지는 시기인데 이때 몸의 긴장도가 높거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면 쉽게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몸의 흐름을 다시 세우는 법, 기운을 안정시키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잠을 부르는 마음가짐을 찾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 깨면 또 깼네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러다 내일 피곤하겠지라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걱정 자체가 각성제가 되어 더욱 잠을 쫓아내더군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깨는 것 자체가 아니라 깬 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였습니다. 수십 명의 환자들과 함께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습관을 바꾸고 마음의 흐름을 바로잡으면 몸이 스스로 잠을 회복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정분이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분은 5년 넘게 수면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새벽 2시만 되면 눈이 떠져요. 그리고 나면 한참을 뒤척여요. 약을 먹지 않으면 무섭고 먹으면 다음 날 머리가 너무 멍해요. 진맥을 해보니 맥이 가늘고 빠르며 기운이 위로만 치솟아 있었습니다. 손을 만져보니 손바닥은 뜨거운데 발은 차가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상열하한이라 부릅니다. 위쪽은 뜨겁고 아랫배는 차가운 상태. 이런 상태가 왜 생기는 걸까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생각이 많아지면 기운이 머리 쪽으로만 몰립니다. 머리는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발과 배는 차가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몸의 기운이 위로만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면 마음은 깨어있고 몸은 잠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치 불이 꺼지지 않은 방에서 잠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깨는 건 괜찮습니다. 사실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자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만 대부분은 깬 걸 기억하지 못할 만큼 짧게 깨고 다시 잠들 뿐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안 깨는 법이 아니라 다시 잠드는 법입니다. 그리고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어르신은 매일 밤 그 루틴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호흡으로 마음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는 숨이 짧아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기 어렵죠. 이때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몸은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잠이 들기 어려운 건 당연한 일이지요. 한의학에서는 이 상태를 심화가 치솟는다고 합니다. 심장의 불기운이 위로 타오르는 상태입니다. 이 불을 내리고 마음을 아래로 내려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4-7-8 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머금은 뒤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 호흡법이 왜 효과적일까요? 숨을 길게 내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신경이죠. 이 신경이 작동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가며 근육이 이완됩니다. 처음엔 어려워도 3일만 해보면 몸이 금세 반응합니다. 처음 며칠은 7초를 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3, 5, 6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쉬는 시간을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길게 하는 것입니다. 숨을 길게 내쉴수록 몸의 긴장은 풀리고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며 머리에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호흡을 기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숨이 바로 쏘면 기운이 바로 쏘고 기운이 바로 쏘면 마음이 바로 쏜다는 뜻입니다. 정분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호흡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처음엔 4, 7, 8이 너무 힘들어서 3, 5, 6으로 시작했는데 일주일 지나니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잠이 와요. 2주 만에 어르신은 수면제를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2일에 한 번, 2달 후에는 3일에 한 번만 드셨습니다. 둘째, 몸의 긴장을 푸는 순환 이완법입니다. 몸이 긴장된 채로는 절대 숙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낮 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긴장을 쌓습니다. 어깨는 올라가 있고 턱은 꽉 다물어져 있고 손은 주먹을 쥐고 있죠. 이 긴장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도 몸은 여전히 경계 모드에 있는 겁니다. 침대에 누워서 발끝부터 천천히 올라오며 각 부위를 3초간 힘껏 조였다가 10초간 푸는 동작을 해보세요. 발가락을 강하게 오므렸다가 힘을 빼세요. 그 순간 발가락으로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종아리를 팽팽하게 당겼다가 풀어보세요. 허벅지에 힘을 주었다가 완전히 이완시키세요. 엉덩이, 배, 가슴, 어깨, 팔, 목, 얼굴. 이 순서로 천천히 진행합니다. 특히 얼굴의 긴장을 푸는 게 중요합니다. 눈썹을 찌푸렸다가 펴고 눈을 꽉 감았다가 풀고 입을 크게 벌렸다가 다물고 혀를 입천장에 눌렀다가 내려놓으세요. 이 과정을 다 마치면 몸이 점점 따뜻해지고 호흡이 자연스럽게 길어지면서 마음도 편안해질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기행이 통한다고 합니다. 즉, 기운의 길이 열리면 마음이 따라 흐른다는 뜻이죠. 긴장된 근육은 기운의 흐름을 막는 담장과 같습니다. 그 담장을 허물면 막혔던 기운이 온몸을 순환하며 자연스럽게 이완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한 건설 현장 노동자 출신 어르신은 이 방법을 매일 10분씩 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몸을 쓰는 일을 하셨기에 밤에 누워도 온몸이 뻐근하고 불편하셨답니다. 몸이 무겁지 않아요. 예전에는 누워도 어깨가 불편했는데 이젠 눕는 순간부터 편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완을 하다 보면 어느 부위가 특히 긴장되어 있었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항상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던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말 속에는 몸의 회복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긴장조차 잘 모르고 삽니다. 하지만 이완법을 통해 긴장을 의식하고 풀어주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이완 상태로 들어갑니다. 셋째,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는 법입니다. 몸은 잠들 준비가 됐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죠. 내일 병원 예약 시간이 몇 시였지? 아까 그 말을 그렇게 했어야 했나? 저금이 얼마나 남았더라?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심신불교라고 합니다. 마음과 몸이 따로 놀고 있는 상태죠. 그럴 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따라가지 말고 짧은 문장을 반복해 보세요. 괜찮다, 편안하다, 감사하다. 이 세 문장을 천천히 마음속으로 되뇌세요. 왜 하필 이 세 단어일까요? 괜찮다는 자기 수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깬 것도 잠 못 드는 것도 모두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편안하다는 현재 상태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편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 뇌는 점차 그 상태로 변하려고 합니다. 감사하다는 가장 강력한 이완 신호입니다. 감사의 감정은 불안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감사를 느낄 때 스트레스 중추인 편도체의 활동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처음엔 별 효과가 없어 보이지만 몇 번 반복하면 머리가 텅 비는 느낌이 듭니다. 잡생각이 줄고 마음이 고요해지죠.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 못 들던 밤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처음엔 뭐가 감사해? 잠도 못 자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 그래도 따뜻한 이불이 있고 편안한 침대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그 말이 진짜 제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다시 깨도 금세 잠이 왔어요. 감사의 마음은 뇌의 긴장 회로를 끕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심신일려라 부릅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넷째, 낮의 리듬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밤의 수면은 낮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낮에 몸을 충분히 움직이지 않으면 밤에 에너지가 남아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 기운을 쓰지 않으면 밤에 마음이 쓴다. 우리 몸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체 리듬 또는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죠. 이 리듬이 깨지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햇빛을 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침 햇빛을 쬐면 우리 뇌의 식욕차 상액이라는 부위가 지금은 낮이야 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약 14시간, 16시간 후에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죠. 아침 10시 전에 최소 20분 이상 햇빛을 쬐어보세요. 창문 너머가 아니라 직접 밖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는 필요한 파장의 빛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걸으세요. 30분 정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밤의 수면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밤낮으로 일했어요. 은퇴하고 나니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아침 30분씩 공원을 걷기 시작하니까 2주 만에 잠이 달라졌어요. 점심 이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낮잠을 자는 건 괜찮습니다. 짧은 낮잠은 오히려 밤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피로를 풀어주고 오후 활동에 에너지를 충전해주죠. 단 오후 2시 이후엔 피하세요. 그 이후에 잠들면 밤의 수면 리듬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면 오히려 일어났을 때 더 피곤하고 밤 수면에도 방해가 됩니다. 저녁 시간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2~3시간 전부터는 밝은 조명을 피하세요. 특히 블루라이트를 내는 스마트폰, TV, 컴퓨터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멜라토닌 분비가 55%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눈을 감고 눈동자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이건 단순한 눈운동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 전해 내려오는 기공법입니다. 눈을 감은 채로 눈동자를 천천히 왼쪽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하세요. 그 다음엔 위아래로 10회, 마지막으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 5회씩 돌립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눈의 움직임은 뇌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을 움직이는 동안 뇌파는 긴장된 베타파에서 안정적인 알파파로 변하고 이윽고 수면 상태인 세타파로 진입합니다. 실제로 이 동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품이 나오고 졸음이 찾아옵니다. 다섯째, 저녁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하면 몸의 시계가 이제 잘 시간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수면 위생이라고 부릅니다. 잠들기 전 한두 시간의 루틴을 정해두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밤 9시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세요. 족욕은 차가운 발을 데워주고 위로 올라간 기운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하며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그면 됩니다. 족욕물에 쑥이나 생강을 넣으면 더 좋습니다.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생강은 찬 기운을 몰아내고 기운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족욕 후에는 라벤더 오일을 한 방울이나 2바울 수건에 떨어뜨린 후 수건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닦으세요. 라벤더 향은 긴장을 풀어주고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조명을 절반으로 낮추세요. 밝은 빛은 각성 신호가 되지만 은은한 빛은 휴식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짧게 호흡 명상을 한 뒤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정분이 어르신은 이 루틴을 한 달간 지켰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어색하고 번거로웠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는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밤 9시만 되면 저절로 눈꺼풀이 무거워져요. 족욕 물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몸이야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알아채는 것 같아요. 몸이 잠을 기억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루틴의 힘입니다. 3개월 후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밝고 말에 힘이 실렸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맑고 생기가 있었죠. 이젠 새벽에 깨도 괜찮아요. 그냥 깼구나 하고 호흡을 하면 어느새 다시 잠이 들어요. 약도 이제 거의 먹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것도 불안해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요. 곧 완전히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바꾼 것은 잠의 양이 아니라 잠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잠은 싸워 이길 대상이 아닙니다. 잠은 조용히 맞이해야 할 손님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더 도망가지만 편안히 기다리면 자연히 찾아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잠은 나비와 같습니다. 나비를 잡으려고 쫓아가면 달아나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깨에 앉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은 내려야 하고 물은 올라야 한다. 이를 수승화강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열은 내려가고 아랫배의 기운은 따뜻해져야 마음이 잔잔해지고 숙면이 찾아옵니다. 잠을 돕는 음식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과식하지 말고 잠자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배가 부르면 소화하느라 몸이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허기가 느껴진다면 따뜻한 대추차, 보리차 혹은 꿀물 한 잔이 좋습니다. 대추는 한의학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과일로 유명합니다. 대추에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있어 예로부터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어 왔죠. 대추차를 만들 때는 대추 5개를 물에 넣고 약한 불로 20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산조인도 좋은 선택입니다. 산조인은 대추나무 씨앗인데 한의학에서는 잠을 부르는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죠. 약국에서 구할 수 있으며 차로 끓여 마시면 됩니다. 백봉령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백봉령은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버섯인데 몸의 습한 기운을 빼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할 때 좋습니다. 감초는 다른 약재의 효과를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단맛이 있어 차의 맛도 좋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죠. 이런 약재들을 섞어서 안신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추 3개, 산조인 10g, 백봉령 5g, 감초 3g을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로 30분 끓이세요. 저녁 식사 후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차로 마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이니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죠. 반면 커피, 홍차, 초콜릿, 술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카페인은 각성제입니다.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이 체내에서 완전히 사라지려면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오후 3시에 마신 커피가 밤 10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죠. 한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밤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술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착각입니다. 술은 처음엔 졸음을 유발하지만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술을 마시고 자면 깊은 수면 단계로 잘 들어가지 못하고 새벽에 자주 깨게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이 대사되면서 각성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새벽 3, 4시에 눈이 떠지는 일이 많아집니다. 한 어르신은 20년 넘게 잠들기 전 소주 한 잔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걸 마셔야 잠이 와요라고 하셨죠.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매일 새벽 3시에 깨고 입이 마르고 땀을 흘리고 두통에 시달리셨습니다. 술을 끊고 대신 따뜻한 우유나 대추차를 드시게 했더니 2주 만에 새벽 각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술 없이 어떻게 잠들까 싶었는데 막상 끊고 나니 오히려 더 편하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맑고 입도 안 마르고요. 우유도 좋은 선택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변환됩니다.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몸을 이완시키는 효과도 있죠. 단,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은 두유나 아몬드 우유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바나나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에도 트립토판이 풍부하고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저녁에 바나나 1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좋습니다. 소량의 견과류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도와줍니다. 단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되니 주의하세요. 계절에 따라서도 수면 관리법이 달라집니다. 봄에는 간의 기운이 왕성해져 잠이 얕아지기 쉽습니다. 이때는 신맛 나는 과일이나 산수유차가 도움이 됩니다. 여름에는 열이 많아져서 잠들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시원한 조격이나 민트, 쿠카차가 좋습니다. 단 너무 차가운 것은 피하세요. 배를 차게 하면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가을에는 폐가 건조해져 기침이나 답답함으로 잠을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 도라지, 은행 등이 도움이 됩니다. 배숙을 끓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겨울에는 추위로 인해 혈액순환이 안 되어 잠들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따뜻한 조격이 필수이고 생강차나 계피차가 도움이 됩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수면 패턴은 달라집니다. 60대 이후에는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8시간을 꼭 자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면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6시간을 자더라도 깊이 잘 수 있다면 8시간을 얕게 자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낮에 피곤하지 않다면 밤에 덜 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 자게 되어 있습니다. 수면에 대한 강박을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7시간을 못 잤으니 큰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다음 날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5시간밖에 못 잤지만 그래도 몸이 필요한 만큼은 쉬었을 거야. 내일은 더 잘 자면 되지. 이런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역설적으로 더 좋은 수면을 가져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침대는 오직 잠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독서를 하지 마세요.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신호를 뇌에 확실히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웠을 때 뇌가 자동으로 잠잘 시간으로 인식합니다. 만약 20분 이상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억지로 누워 있으면 침대와 불면이 연결됩니다. 대신 거실로 나가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가벼운 책을 읽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세요. 졸음이 오면 그때 다시 침대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자극조절 요법이라고 하는데 침대와 수면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18-20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암막 커튼으로 빛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작은 빛이라도 눈을 통해 들어오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소음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만약 외부 소음이 심하다면 백색 소음기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백색 소음은 다른 소음을 가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불과 베개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에 무리를 주고 숨쉬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베개의 높이는 5-1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불은 너무 무겁지 않고 통기성이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답답하지 않아야 숙면할 수 있습니다. 잠옷도 면 소재의 헐렁한 것이 좋습니다. 조이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호흡법으로 마음의 불을 끄세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는 것을 최소 5회 반복하세요. 둘째, 발끝부터 머리까지 순환 이완법으로 몸의 긴장을 푸세요. 각 부위를 3초 조이고 10초 이완하는 것을 천천히 진행하세요. 셋째, 괜찮다, 편안하다, 감사하다를 반복하며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세요.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이 문장으로 돌아오세요. 넷째, 낮에 햇빛을 쬐고 몸을 움직여 밤의 리듬을 만드세요. 아침 산책과 저녁 눈동자 운동을 잊지 마세요. 다섯째,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저녁 루틴을 실천하세요. 조격, 조명 조절, 호흡 명상의 순서로 몸에 잠의 신호를 보내세요. 이 중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효과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만 지속하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2주가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변화는 느리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몇십 년간 쌓인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잠과 친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오늘 호흡을 깜빡했다면 내일 하면 됩니다. 오늘 새벽에 깼다면 내일은 안 깰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은 전쟁이 아닙니다. 불면의 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몸이 쉬고 싶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몸의 소리를 잠시 들어주세요. 그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제가 40년간 한의사로 일하며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 자신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방향을 제시할 뿐이고 실제로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입니다. 정분이 어르신은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뵈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전 이제 잠이 두렵지 않아요. 예전엔 밤이 오는 게 무서웠어요. 오늘도 못 자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저녁부터 불안했죠. 그런데 이젠 밤이 편안해요. 깨도 괜찮고 자도 괜찮아요.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잠과 싸우지 마세요. 잠을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의 몸은 현명합니다. 필요한 만큼 자고 필요한 만큼 깨고 스스로 균형을 잡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오늘 하루의 생각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의 등불을 낮추세요. 그럼 잠이라는 손님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새벽에 깨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깬 후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또 깼네, 큰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각성제가 되어 잠을 쫓아냅니다. 하지만 깼구나,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호흡하면 다시 잠이 찾아옵니다. 이 차이가 수면제를 먹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자는 사람을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 이 방법들을 실천했는데도 여전히 수면에 큰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때로는 불면증 뒤에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무호흡증 같은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시니어 매트릭은 여러분의 평안한 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깊고 편안한 잠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잠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고요하고 깊은 잠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침실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